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9페이지 지역권 갑니다. 지역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지역권 할 때는 자기 토지도 있고 타인 토지도 있죠. 12번에 1번 종된 지역권은 주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겠죠. 페이지 399페이지 몇 페이지요? 지역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저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소유권에 기인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틀렸죠? 반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환하고 방해 제거가 구별이 돼야 돼요.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왔기 때문에 점유 물청도 있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반환도 있고 방해 다 있어요. 근데 점유가 내려오지 않는 무슨 권, 무슨 권?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은 없어요. 점유권 물청 없고 방해 제거 예방만 있습니다. 3번 조심하시고요. 반환자 물청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3번 지역권 설명으로 틀린 것.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죠. 종, 주, 부처 읽고요. 두 번째, 주된 요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만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죠.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되지만 지역권 자체는 저당권 목적이 안 되죠. 세 번째, 승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죠.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 네 번째,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있다. 틀렸겠네? 소멸은 뭐 한다? 어렵게. 다섯 번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되겠죠. 저 당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역권도 원래 취득시효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근데 법조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 대표가 통행지역권이야. 무슨 지역권? 자, 적법 점유, 불법 점유자가 아니고 적법 점유자가 만약에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적법 점유죠. 네? 이웃토지 통로 개설해서 거기다 왔다 갔다 몇 년 지나면 20년. 그럼 그 토지 소유자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지. 그럼 통행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취득시효는 등기 취득이지. 그러면 유상일까 무상일까? 대가 줘야 될까 무상일까? 대가 줘야 돼. 유상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이 원칙이 유상입니까? 원칙이 무상입니까? 제가 했잖아. 맹지사서 통행 방법은 협의하는 용익물권 통행지역권. 안 되면 법원 가서 뭐 하는 거? 상인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그랬지? 그건 유상 아니에요. 남의 토지 통행하는데 대가 줘야 되겠죠. 자, 14번 갑니다. 14번은 바로 그냥 3번 가볼게요. 승역지는 일필 토지에 되지만 유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아직도 자기 토지가 유역지인지 승역지인지 그 구별하지 않는다면 진짜 안 돼요.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죠.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야 돼요? 일필지 전부. 지역권 승낙한 토지가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데 바꿔놨잖아요, 지금. 자, 다음에 15번 갑니다. 틀린 질문 2번. 유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다.
말이 돼요?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 양도할 수가 없지요. 또 종된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 자체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이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16번 가봅시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4번 질문 보세요. 무슨 소유자? 유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 포기해서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말이 안 맞죠. 자, 지금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고 여기 물이 흐르는 여기 하천입니다. 그럼 중간에 여기 지금 네? 이 중앙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토지, 자기 토지가 있고 여기 무슨 토지가 있다? 타인 토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여기다 내가 수로를 만들 테니까 뭐 할 테니까? 수로 만들 테니까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하자 그 얘기예요. 어디다가? 무슨 건? 지역권. 그럼 이게 자기 토지 편익이 뭐예요? 편익이 물을 다 껐으니까 인수라고 그래. 그 무슨 지역권? 인수지역권. 단 이 을이 여기다가 뭐 설치했어요? 수로 만들어놨죠. 단 이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 아니 네가 하라. 그럼 값도 좋잖아. 여기다 물 계속 뭐 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잖아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지금? 갑이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갑이 관리는. 그러면 을의 명칭이 누구예요? 을의 명칭이 응? 지역권자죠. 이쪽은 지역권 설정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자기 토지는 뭐가 되고 유역지가 되고 요건 무슨 지가 돼요? 승역지가 되죠. 이렇게 농사 짓다가 나중에 갑이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어요. 더 이상 여기다 뭘 못 져요? 농사를 못 짓겠어. 하기 힘들어. 그럼 관리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갑이 이 지역권 설정된 토지 있죠? 내가 가져가라. 그걸 위기라고 해. 뭐라 한다? 이 가져가라. 여기 지역권 설정된 이 소유권을 이쪽에다가 위기 주겠다 이야기야. 그러면 을은 그 위기는 단독행위죠.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니까 을은 언제 취득해요?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요? 자, A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단독행위라고 그랬어요 지금.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에 취득하겠죠. 그럼 이때 묻겠습니다. 소유권은 등기 취득이죠. 그러면 이제 지역권자가 뭘 취득했으니까? 지역권 갖고 있다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지역권은 혼동으로 언제 소멸할까요? 혼동으로 언제 소멸할까요? 자, 첫 번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이때 무슨 소멸이다? 자동 소멸. 지역권 붙은 이 토지 소유권을 얘한테 뭐 한 거예요? 주겠다.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죠. 무슨 행위니까. 그러면 이 혼도로 인한 지역권 소멸은 언제 소멸? 자동 소멸. 그럼 거기 문장 자체가 안 맞잖아요.
유역지 소유자가 아니죠. 난 문제를 왜 이렇게 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권에서는 유역지하고 승역지 있잖아요. 이 개념이 정확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유역지 소유자가 아니고 타인 토지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가 아니지 누구한테 지역권자에게 위기 포기하여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을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5번 맞고 4번 모르겠어. 4번이겠다.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히 이해해서 답을 맞출 수도 있고 4개는 아는데 하나가 남아서 답 고르는 경우도 있고 딱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정돼서 맞히는 경우도 있고 찍어서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돌고 이렇게 섞어서 과락면허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을 그걸 16개에서 20개까지만 끌어올리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민법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 지문이 계속 같은 논리로서 나옵니다. 학교론 같은 경우는 그냥 들쑥날쑥하게 출제될 수도 있죠. 계산 문제 막 어렵게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법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논리만 쓴다면. 다음 403페이지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5번 질문 읽어보세요. 통행지역권을 뭐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토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보상해야 됩니다. 며칠 전인가 경락받았는데 거기 묘가 있었대. 뭐가 있었다? 분묘. 분묘 토지 사용료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내야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 과거는 뭐예요? 그냥 무상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분묘도 뭐하라? 사용료 내라. 왜?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가 없죠. 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의 토지에다가 뭐 했는데? 나뭐 그거 이제 바뀌었으니까 또 조심해야 될 거야. 민법에서는 안 나와. 어디서? 중개사법에 나오겠지. 민법에서는 무덤 가지고 할 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낼 게 엄청 많은데. 그죠? 404페이지 갑니다. 18번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 토지 사용하고 있다가 이웃 토지 왔다 갔다 통행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시효취득할 수 있어. 그럼 지상권자는 불법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정답 몇 번? 1번. 자, 19번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역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주 가면 종도 따라가겠죠. 단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작년도 기출문제네요. 자, 조심하시고요. 넘기시고 지역권은 절대 틀리지 마세요. 무조건 맞힌다. 406페이지 전세권 설명으로 옳은 것 별표해 두시고요. 1.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 함으로 틀렸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죠. 꼭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자, 두 번째 법정갱신 됐죠. 자동갱신은 등기 불료죠.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되겠지만 법률 규정은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필요 없으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요? 있지 않을까요? 등기해야 틀렸고. 자, 토지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하여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야. 소멸 통고가 도달돼서 6개월 지나야지 끝난다는 얘기지. 6개월 경과해야 소멸 통고는 말이 안 되죠. 네 번째,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준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린관계는 뭐하고 있으면? 인접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상린관계에 따라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럼 이제 무슨 성질이 들어가요? 담보물권 성격이 나타나요.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는 사용 수익 포인트가 들어가지만 기간 끝나면 이제 뭐다? 경매권도 나타나고 우선 변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질 나타나? 담보물권. 자, 우측에 21번에 1번 볼까요? 건물 사용 수익 목적한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지상권자 점유하죠. 소유자 상린관계 준용해야 되겠지. 전세권자도 점유하죠. 소유자 상린관계에 따라야 되겠지. 근데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소유자 상에 따를 이유가 없지. 토지 임차인 점유합니까? 그러면 소유자 상린관계 유추 적용해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 22번 별표 해두시고요. 자, 갑은 그 소유 X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 전세권입니까? 건물 전세권입니까? 건물 전세권이죠. 1.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1년이다. 어떤 분? 2년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혀 관계없어. 한 맞잖아 어쨌든. 그건 전혀 관계없어. 자, 이때 두 가지를 합니다. 법정갱신은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일반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고? 일반법, 민법하고 특별법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요. 큰 흐름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법 법정갱신 됐죠? 그죠? 그럼 무슨 갱신이야? 자동갱신 아니야. 그러면 일반법 법정갱신하고 자, 특별법 법정갱신 사유는 다 다르겠죠? 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되는 거죠. 이런 사유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전세권은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을 때, 임대차는 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말이 없을 때 그게 사유야. 네? 근데 그 사유는 기억 안 해도 좋아. 그러면 자동 갱신되면 전계약 동일한 건 같죠? 전계약 동일하지요? 그러면 특별법도 법정갱신 전계약 같은 거 아닐까? 똑같겠지 뭐. 무슨 갱신이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부터 약간 달라져요. 전계약 동일하고 전계약 같은데 전계약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기간 있죠?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근데 특별법에서 과거에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주인하고 임차인이 싸워요, 자꾸.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싸우지 않으려고. 왜? 계약기간 1년 정하고 자동갱신 됐으니까 임차인은 뭐라고 그래요? 1년이다. 주인은 2년이다. 뭐 서로 다툼이 있잖아. 그래서 못을 박아버렸어. 싸우지 마라. 그냥 2년 본다. 뭐라고요? 2년. 특별법은 주택은 몇 년 본다? 2년. 상가는 1년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로 착각하고서? 특별법으로 착각하고. 착각하는데 또 착각을 하지. 또 몇 년으로 본 줄 알고. 2년. 탁! 다 맞아.
그거 아니야. 이건 지금 이건 뭐다? 전세권이야, 전세권. 아주 훌륭한 출연이었지만 전세권이야. 나 같으면 이거 2년으로 본다 해버릴 거야. 기간 뭐가 없어요? 약정 없어. 그럼 특징. 그래서 약정 없으면 네? 통고가 들어가잖아. 근데 특징 갑도 통고할 수 있고 을도 통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세요? 숫자 얘기 안 해요. 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갑이 해도 6개월이고 을이 해도 6개월이야. 임대차 가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동사는 5일. 몰라도 돼. 그것까지는 낼 여력 없어요. 근데 특별법의 특징 2년 본다, 1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갑은 통고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X 마스크로 갑니다. 아시세요? 누구의 세상이요? 임차인의 세상이야. 을이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일까요? 6개월이다, 5개월이다, 4개월이다, 3개월이다, 2개월이다, 1개월이다. 응? 이거 더 해봐. 3개월. 어? 3개월. 3개월. 몇 개월? 근데 민법에서는 그거 잘 안 내. 중개사법에서 난리 치겠지. 중개사법 숫자 중요하게 여기죠? 토시. 왜 그럴까? 낼 게 없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계속 뭐 시비 자꾸 그런 거는 거야. 계속 무슨 얘기만 해. 뭐 암기법 뭐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세상에 맨날 암기 가지고 놀아. 그걸 이해를 했는지 못 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맨날 욕먹는 사람들 공법 쓴다고 욕먹는 거야.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민법은 뭐 가지고 너무 시비하지 말아라. 흐름을 가지고 놀아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뭐야 아무 문제 없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꾸 모르는 거 자꾸 집중하니까 내가 아는 것 같아 잊어버리잖아. 자, 일반법 법정갱신은 자동갱신됐죠? 전 계약과 똑같은데 기간만큼은 뭐다? 그래서 이쪽 저쪽 통고. 특별법도 자동갱신 있죠? 네? 근데 기간만큼은 2년 본다, 1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 X마스크? 임대는 X마스크. 누구만? 임차인만. 그래서 법정갱신 가서 정리 잘 할까? 무슨 갱신? 자, 법정자를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법정. 만 19세 미만일 때 친권자 후견인 법정 대리 나타나죠? 그럼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 전에 있어요?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있어요? 취소 원인 소멸이 뭐죠? 성년. 19세 전 미성년자 옆에 법대가 있는 거지 성년 되면 법대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도 추인 자격 없으니까 법정 추인도 안 돼. 취소 원인 소멸 전 옆에 계신 누구는 원해서 취소하든 원해서 추인할 수 있죠. 또 원튼 원하지 않든 일정 사유가 있으면 법정 추인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취소 원인 소멸 후 법대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 후 법대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생각하지도 않고 틀렸다 팍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해야 돼. 막 분류해야 돼. 취소 원인 소멸 후라는 것은 뭐예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법대 없잖아요. 이거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여야 하므로 이 말은 맞지?
아니 추인은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본인 자신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는 거 맞지?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틀렸지? 취소 원인 소멸 전 법대는 뭐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책임은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 돼야 되겠죠. 자, 법정 추인 나왔네요. 법정 추인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전투 경찰 입소해서 청양고추 먹다 제재당하다. 상대방이 할 때 아닌 거 청약. 법정 지상권 무슨 지상권? 안 되는 거 시작.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 나대지 마라. 공동 함께 환장하건대. 법정 경신 나왔죠. 무슨 경신? 일반법 전계약 동일. 기간 약정 없다. 이쪽 저쪽 통고. 특별법 법정 경신은 전계약 동일. 기간 2년 본다, 1년 본다. 주인은 X 마스크. 누구만 떠든다? 몇 개월 지나지 끝이다. 3개월. 안 잊어먹을 거야. 2+1. 됐죠? 다음 이제 계약법 가서 법정 해제가 나오죠. 체불. 이지 이불 지체 있잖아요. 그 법정 해제. 총 몇 문제? 5문제가 어딘가 꼭 붙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2번은 1번입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세요. 법정 갱신 잘 정리한다. 23번 갑니다.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 주택이에요? 토지야?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죠. 설명 중 틀린 것. 1.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금지, 특약 있으면 유효. 전세권 기간 만료됐다.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주택을 사라 할 수 있다. 23번은 2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누구의 주택을? 갑의 주택 일부를 갖다가 뭐 했어요? 네? 네? 전세권 설정했죠? 네? 근데 기간 끝났는데 을이 건물을 갑한테 사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지. 그래서 거기서 부속물이면 모를까? 지상물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일을 못하고 있어.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이 건물에 부속시킨 뭐 물건이 건물이 있다면 물이 있다면 부속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부속물로 가야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뭐로 가야 돼요? 지상물 가야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중에 도대체 답이 없어. 도대체 뭐지? 나중에 보니까 지상물이야.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아니 건물을 빌린 사람이 주인한테 건물 사라 말이 돼요? 예? 이게 만약에 갑이 을소유 토지에다가 전세권 취득한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축조했다 그랬을 때는 지상물이 맞겠지. 그러니까 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니까 출발이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그래서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만약에 토지 전세권이면 지상물 매수청권, 토지 임대차 매수청권 유추 적용할 수 있거든요. 지상물, 부속물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쯤은 갑의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됐다. 전세권의 용의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겠죠. 그럼 이제 용의권은 소멸하겠지만 이제 담보물권 성격이 나타나겠죠. 네 번째,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죠.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는 안 돼도 전부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면제권. 5번이 그거죠. 우리 전세금 반환 지체했을 때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 경매 청구할 수 없죠. 4번, 5번 기억하세요. 건물 일부 전세권 전부 뭐는 안 돼도 경매 안 돼도 전부 우선 변제는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4번 작년도 기출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설정 등기 마쳤다.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1.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된다. 네. 건물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은 최단기, 임차권은 최장기 삭제됐고요. 전세권은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도 있죠. 세 번째, 갑이 X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뭐 했다면? 지상권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겠죠.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 설정받아서 거기다 건물 축조했죠. 그럼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전세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 미쳐야지 토지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을의 전세권이 뭐가 됐다? 법정 갱신됐다.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별도의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맞지요. 다섯 번째, 합의로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되기 전? 시작되기 전. 그죠?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죠.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유효죠. 일단 뭐가 돼 있으면, 등기 돼 있으면 유효로 추정해야 되겠죠. 목적물 뭐 받지 않아도, 인도받지 않아도 시작되기 전에 일단 등기 치면 유효로 봐야 되겠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 매매했을 때 잔금 안 주고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등기 쳐도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최근 판례고요. 자, 우측 갑니다. 25번 전세권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전전세하게 되면 원전세권이 소멸할까요? 원전세가 있어야지 전전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동의 맡을 이유도 없잖아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됐죠? 존속기간 2년 본다. 그럼 1년 본다. 아니죠. 약정 없는 것으로 가지요. 세 번째,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물 전세권 설정 받았는데 당연히 뭐요?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뭘까요? 반환 청구권이죠. 전세권 반환. 아니 내가 지금 건물 전세권 취득했잖아요. 3번 정답이네. 네 번째,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필요비는 안 되죠. 요익비만 되죠. 다섯 번째,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 목적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땡이죠. 원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전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는 것이지, 원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없다면 전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없는 겁니다. 25번은 3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틀렸네. 자,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담보물건 갑니다. 자, 413페이지 담보물건 1.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유치권에게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우물에 물이 없다. 리을을 빼야 되겠죠. 부정성은 뭐예요?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같이 따라가죠. 또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겠죠. 근데 뭐가 없어서? 우가 없어서 물상 대의성 없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인정되고요. 다음 414페이지 문제 2번 갑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서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뭐 했다? 수리하였다. 근데 을은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자 갑에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201호도 있고 몇 호가 있는데? 201호, 202호. 자, 201호 공사대금은 2억. 202호 공사대금은 1억. 자,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은 얼마죠? 네? 3억인데 어디만 점유한다고 돼 있어요? 자, 201호만 점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202호는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네. 그럼 유치권은 어디만 인정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유치권 인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호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만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디는 유치권 없고. 이게 점유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공사대금 채권은 201호 2억일까요? 전체 금액 3억일까요? 그렇죠. 채권액은 얼마다? 총 금액이에요. 얼마? 총 얼마 가지고? 3억 채권을 가지고 얼마 가지고? 몇 호만? 201호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 갑의 유치권은 을서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채권을 성립한다. 아셨습니까? 유치권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유치권은 어디? 갑의 유치권은 어디? 공사대금 201호, 202호 전체 대금 채권 가지고 뭐다? 성립한단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1번이야. 그래서 1번이 아리송하니까 이제 물음표 해야 되겠지. 2번 가봐요. 갑은 을서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만 유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뭐 할 수 있는 거지? 어디는 경매할 수가 없어. 여긴 유치하지 않자, 이거 잘못됐네.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몇 번 지문 X? 3번 지문 값은 201을 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는 안 돼요, 이거? 변제할 수 없으니까 3번 지문도 X지 뭐. 무슨 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 없잖아요. 네 번째 거, 갑이 을 승낙 없이 201호를 병한테 임대했죠. 201호를 임대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인 동의 없잖아요. 그러면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어요? 아, 소유자 허락 없이 임대하면 안 되지.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소유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 허락 없이 지가 아무리 유치하더라도 그 유치하고 있는 그 201호를 주인 허락 없이 임대하면 안 되지.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갑이 을에 뭐 없이? 승낙 없이 201호를 병한테 임대했죠. 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지. 뭐 4번이나 5번이나 뭐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1호, 202호 공사대금 전체 금액이 있는데 두 개 다 점유하는 게 버거우니까 이건 점유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지. 그럼 공사대금 채권 전체 가지고 201호만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전체 경매 안 되지. 또 이것만 경매하더라도 무슨 면제는 안 된다. 불가분성 냉부예요. 무슨 성?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3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게 또 한참,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럼 봅시다. 1번. X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자, X 건물이 소유자가 갑이면 갑은 유치권 인정 안 되지. 타인 물건 이해지 유치권 들어가지 자기 물건은 유치권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는 유치권 인정될 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두 번째, X에 관해서 변제기 도래했는가 여부죠. 변제기가 도래하면 유치권 들어갈 수 있고 변제기 도래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일단 3번 건너갈게요. 네 번째 거.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인지 여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고 불법 행위가 아닐 때 유치권 되죠. 다섯 번째는 유치권 배제하는 약정이 있죠. 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없어야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는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보세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닌 이상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인정하죠.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아닌 이상 채무자를 매개절한 간접 점유 아닌 한 직접이든 간접이든 유치권 인정되죠. 정답 3번.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우회적으로 도는 겁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4번에 틀린 것. 이렇게 나와줘야지 답 쓰기가 편해. 1. 유치권자가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간접 점유 관계없죠. 단 조심할 거.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두 번째,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의 유치권 포기한 특약이 있죠. 포기 특약은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죠. 포기 특약은 제3자도 네가 한 대 했으니까 유치권 안 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우선 면제 없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게 타담보 제공이야. 타담보 제공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누구의 권리? 채무자 권리. 다섯 번째,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따라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주인 부동산 점유하다가 그 주인 부동산 지출 비용 채권이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유치권 행사 맞고요. 다음 페이지. 5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경유비간과 맞습니까? 경유비간과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타담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유치권자 권리가 아니지. 타담보는 누구 거요? 채무자 거. 6번 들어갈게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유치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면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물건이 매실해도 소멸하죠. 채무자 아닌 제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소멸하겠죠. 자, 제3자한테 유치물 보관했죠. 이게 뭐야? 그렇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를 직접 점유해주는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6번 몇 번? 4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 7번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에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골라라. 권자 유치 안 되죠. 보자도 안 되죠. 디귿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이거 유치권 되겠죠. 자, 5번 조심하세요. 뭐가 들어갔어요? 원상회복 약정이 붙은 유익비 상한 채무 유치권 안 되죠. 만약에 앞에 무슨 말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유치권 돼요. 이게 아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에요. 그래서 지금만 된다는 거지요. 그죠? 자, 8번 가보겠까요?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그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을 X 건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1. 을이 병한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공식이 뭐예요? 타인 물건을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지출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죠. 그럼 지금 임차인이 뭐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병으로부터 자재 받아가지고 건물 수리했잖아요. 그럼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있으니까 을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지. 그 건축 자재비 그 공급한 사람은 그냥 그 건물 유치권 관계가 없지. 그 1번이 틀렸지 뭐. 유치권 공식이 뭐예요? 병은 지금 점유한 적이 없잖아. 그냥 저 바깥에서 그냥 자재 준 거 아니에요. 의상으로.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그럼 유치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일 때 1번이 정답이라고 탁 쓰고 밑에 거 2, 3, 4, 5를 읽지 말아야 돼. 그런 문제 4개씩만 찾아냈어요. 학개론 4개, 민법 4개. 그 8문제만 1번이 정답이다라고 확신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한 10분, 15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법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가. 근데 1번이 틀렸다고 확신이 되는데 1번 모르니까 또 몇 번 읽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시간 다 보내고
그냥 뭐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가버려. 얼마나 재미없어. 선택해야 됩니다. 자, 9번 틀린 거 바로 갈게요. 9번에 3번 보시면은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아니 현재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갖고 있는데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된다? 아니죠. 일단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사도 있고 평원도 있고 공연도 있고 다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하니 반대 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반환 요구하는 쪽에서 저쪽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죠. 자, 9번에서는 여기 4번, 1번 볼게요. 갑이 건물에 수급이나 소유권 갖고 있죠. 자신이 소유자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다음에 네 번째 거, 채무자 을이 건물을 뭐하고 있고 이를 매결해서 갑이 간접점유할 때는 유치권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그죠? 다섯 번째, 병이 건물 점유를 뭐 했다? 침탈했죠.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를 뭐 하면 유치권 살아나겠죠. 이때 반환 청구권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유치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반환 점유를 회복을 해야지 유치권 살아나는 거야. 자, 10번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취득한 지, 그죠? 채권 가지고 유치권이 안 돼요? 되죠? 이거죠? 과거 채권, 현재 점유에도 유치권 되고요. 현재 채권, 현재 점유도 유치권 되죠. 물건 관련 채권이면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 관계없겠죠. 두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유치권자는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한 반환 청구가 갖는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맞아도 유치권 물청은 안 되죠.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 현상 유지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 사용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임대차가 종료한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입비 상한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죠. 상한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유입비 상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유입비 상한 기간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상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채권 변제기 도래한 게 아니죠. 그럼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됩니다. 일단 거기서 끊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